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상담은 물론 개인의 자원을 지역에 나누고 싶을 때 전담 공무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찻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찻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찻동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먼저 숫자를 보고, 궁금증을 갖다 풀어보기로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숫자 중에요. 오늘의 숫자는 93이라는 네. 숫자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93. 네. 93이라고 하면 제가 찾아가는 동사무소는 좀 아는데, 네. 93개보다 훨씬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3이라는 숫자는 뭔가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넓고 넓은 서울에 93개밖에 없다 그러면 너무 적을 테고요. 그렇죠. 이제 93이라는 게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93%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전체 시민의 93%를 도와드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만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만족도냐면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유아 가정들의 만족도가 93%. 그러니까는 이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를 쓰신 찻동을 쓰신 분들은 정말 많은 높은 만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숫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 가정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데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유아 가족들이야말로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일 거예요. 특히나 그렇죠. 이제 젊은 층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은 네.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될지도 모를 텐데. 막막합니다. 네, 여기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유아 가정들에게서 일단은 출산 지원금이나 양육 수당을 예. 또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아이 돌보미 등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아하. 예, 여기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 이제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유 수유나 여러 가지 수유 방법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아이를 갖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요. 예.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이 영유아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들에게 요즘에 오직 나를 위한 복지 플랜으로 방문 간호사 서비스까지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찻동을 이용해서 영유아 가정 말고도 어떤 가정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르신 복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하, 네, 이제 예. 어르신 복지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안에 드시는 그분들께서는 어르신 복지 찻동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여가 문화생활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돌봄과 요양 서비스, 어르신 일자리 지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상당히 하는 정책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장년 복지를 위한 이 50+ 지원 사업이라고 아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50+ 포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예. 특히나 이제 교육, 일자리, 라이프 등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볼 수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예. 뭐 장애인 복지는 연금, 뭐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보육료 지원 등 실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시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을 위한 다양한 재활이나 아니면 지원 등 예. 다양한 것들까지 많은 것들에서 이제 찻동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찻동. 네. 이름도 굉장히 친근한데 아주 네, 기특한 네, 네.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찻동이 저도 이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만 봐도 참 전 귀여운 것 같고 예, 예. 전기차라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환경에도 도움이 도움이 되는 되죠. 이런 것들인데요. 실제로 이제 찾아가는 복지가 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이런 차량들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 좀 이러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SNS 상에서 예. 이 찻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 언급량이라는 것인데요. 예. 이 그래프를 보다시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조금 인식이 있다가 이제 올 초에 조금 없었던 이제 다시 예. 줄어들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찻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5월부터는 계속적으로 언급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만큼이나 이 찻동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인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찻동 서비스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그런 개념이 네. 복지 플래너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맞춰서 플랜을 짜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복지 플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복지 플래너는요,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인데 예. 이런 복지 플래너들에게 직접 찾아갔을 때 만족도를 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68%, 또 빈곤 가정의 만족도가 77%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특히나 이제 빈곤 가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서 우리 집이 좀 가난한데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어렵고 예. 그 안에서 좀 내가 뭔가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예. 허심탄회하게 받아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복지 전담 간호사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 간호사들의 활약도 대단할 것 같아요. 이 방문 간호사 서비스 만족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영유아 가정의 만족도는 93%나 됐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데 네. 뭐 이 그 방문 간호사들의 활약들 어떤가요? 네, 그 영유아 가정의 만족도가 93%인데 그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또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이 어르신분들도 예. 이제 방문 간호사에 대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족도가 72%. 72%. 대단하네요. 거든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봤습니다. 예. 이제 봤더니 일단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짠하기도 했는데 친절해서 그렇죠. 너무 짠하다. 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얘기를 잘 들어줘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뭔가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외로움을 달래주고 나의 예. 친구가 되어주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예. 또 이와 함께 젊은 층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영유아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육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육아정보? 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네.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가서 도와주는 걸 통해서 믿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에서 네.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차동이 굉장히 그 기특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방문 간호사 제도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하면 우리 간호 인력들 경력 단절된 이후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못 찾고 또 충분한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서비스들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제 이 차동과 관련된 사람들의 긍부정 인식을 또 SNS를 네. 통해서 봤는데요. 예. 이 긍부정 인식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이제 긍정적인 비율에서 이제 키워드들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예. 좋다, 도움, 따뜻하다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게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들도 어떤 것이 부정적이었냐면요. 실제로 막 이것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하다. 아하.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서비스가 좋은데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의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많이 인식하고 또 좋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차동 서비스를 더욱더 제공을 잘하기 위해서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쓰시는 분들은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동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있지만 한 번 써보신 분들은 없다. 그러니까 직접 한 번 이상 써보신 분들은 이걸 예. 계속 쓰신다는 얘기인데요. 예. 제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는 가까이 있는 이제 우리 소위 이제 과거에 동사무소라고 불렸었던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 이제 가셔서요. 직접 이제 동주민 센터에 가셔서 이것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맞춤형 복지를 확인하시는 것부터 예.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제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사무소를 만나기 위해서 네. 먼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한 이런 번만 말씀. 가면 그다음부터는 예. 이제 그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